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동쪽에서 대만하고 전쟁을 치를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느닷없이 서쪽의 인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극했습니다. 전략 핵폭격기에다가 핵미사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히말라야 그리고 카라코룸 산맥 이런 이 인도와의 이 접경지역 또 분쟁지역을 확 돌았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공동과제,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나라들이 무기체계를 공동과제해서 공동개발한 거 거의 대부분 실패했죠. 그런데 또 공동과제로 뭐 하나 하겠다는데 보겠습니다. 공동개발만 했다 하면 치고받고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완성된 결과물도 항상 말이 많았던 유럽이 이번에는 전략수송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물어뜯을지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치명적 장거리 강습 및 물자 수송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5개 국가 공동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략수송기 개발에 나선다고 유럽연합 집행이사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산하 유럽방위국 EDA는 지난 2017년 말 유럽연합 각국이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설 구조적 협력, 일명 페스코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전략수송기 개발을 의결했다면서 5개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SATOC, Strategic Air Transport for Outsized Cargo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문자 그대로 초대형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전략 공중 수송 능력을 확보하자는 목표로 추진됐는데요. 독일의 에어버스가 주 사업자로 참여하고 여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 공동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미국의 C-17을 능가하는 4발 이상의 대형 전략 수송기를 유럽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회원국들은 이미 유럽이 4개의 엔진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장거리 여객기인 A380을 개발했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 400에서 500톤급 규모의 대형 수송기 개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송기를 여객기나 민수용 화물기로 개조하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인데요. 차량부터 장갑차, 항공기나 헬기에 이르기까지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만 했다 하면 지분과 일감, 할당 물량을 놓고 치고받고 싸웠던 유럽이 이번 전략수송기 사업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은 미국의 C5 갤럭시 전략수송기예요.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지금 그 유럽에는 A400M이라고 하는 터보프롭 장착된 그런 수송기 있죠. 그런데 그건 C130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전략자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특히 유럽 나라들은 뭐 아주 먼 거리에 식민지 또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에 아직도 아주 많은 이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많죠.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아프리카에 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게 아프리카에 아주 많죠. 그러기 또 네덜란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송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여기에다가 이제 체코하고 슬로베니아가 붙었는데 아니 체코하고 슬로베니아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체코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옆에 있는 독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체코도 사실은 뭐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독일제 그 링스죠. KF-41 우리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하고 호주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 장갑차를 보병 전투 차량을 체코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독일이 너무 많은 비싼 가격을 보니까 지금 뭐 사업 진행하다가 지금 뭐 스톱했습니다. 그런 체코가 또 여기 한번 하겠다. 그런데 냉전 시대 때부터 유로 탱크라든지 뭐 또 이 유럽 지역의 합동 호위함, 군함 뭐든지 다 사실은 한마디로 파토가 났던 전력이 있는데 그 파토 났던 전력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도 사실은 차세대 탱크 하고 있고 또 차세대 6세대
전투기 사업 F카스 하고 있고 막 그렇지만 여기서도 아직도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내가 나니까 내가 할 거야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전략 수송기까지 한다. 과연 누구의 입김이 누구의 이권이 더 많이 들어갈까? 그렇게 해서 또 유로파이터처럼 완전히 백아산으로 가가지고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운영 유지비 턱도 없이 비싸고 이런 이상한 비행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A380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민항기하고 군용기하고는 다르죠. 군용기는 이 야지 운용 능력이 야지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짧은 이착륙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이 화물 캐빈도 이 A380 같은 이런 여객기는 길쭉하게 해서 사람 많이 실으면 되지만 여기는 뚱뚱하게 해서 탱크나 뭐 탱크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갑차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 팍팍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죠. 형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낙하산을 뭐 양쪽에서 확 떨어져도 양쪽에서 낙하산을 펴고 공수부대가 확확 낙하를 하는데 이게 뭐 와류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버리면 완전히 그냥 낙하산 이 부대들이 낙하산에 엉켜가지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형상 설계를 잘해서 비행기가 진행을 하는데 양쪽에서 낙하산 점프를 이렇게 해나가도 이게 모이지 않도록 그래서 바람이 쫙 퍼지도록 해서 낙하산이 퍼져서 펼쳐지도록 이렇게 또 설계돼야 됩니다. 근데 A400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프랑스가 A400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나라인데 C230 따로 구입하고 하다가 최근에 그거 수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민항기 있다고 그거 바로 그냥 카고 만들어서 수송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완전 다르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까 아니면 산으로 갈까 슬로베니아 체코는 왜 들어갔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유럽과 흑해, 대만에 이어 이제는 남아시아 지역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11월 초 국영 방송인 CCTV를 통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H-6K의 히말라야 고원지대 상공 비행 장면을 공개하며 인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섰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1월 초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의 공군기지 한 곳에 H-6K 폭격기를 전진 배치하고 이를 인도와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인 라다크 인근에 띄워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이 폭격기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장착 미사일은 실크웜 미사일을 개량한 KD-63인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지만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해서 강력한 파괴력과 높은 정밀도를 갖추고 있어서 위협적인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미사일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에 전진 배치된 H-6K 폭격기는 KD-63은 물론 사거리 2000km급 중국판 토마호크인 CJ-20도 탑재할 수 있다. 라며 이번 훈련은 남아시아 국가, 즉 인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도발은 최근 인도가 라다크와 가까운 북부 지역에 라팔 전투기를 배치하고 라다크 인근 상공에 대한 전투 공중 초계 횟수를 크게 늘린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와 대만 문제도 대응하기 벅찰 중국이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인도를 자극하는 도발에 나선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H-6K죠. 아주 오래된 건데 이걸 이제 K까지 개량을 하고 또 N까지 개량을 해서 N은 이제 해군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K는 이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KD-63 과거 러시아가 만들었던 실크웜 미사일이죠. 그걸 이제 공대지로 쏘는데 사거리는 200km. 그렇지만은 탄두 중량이 500kg이니까 핵탄두 500kg짜리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중국판 토마호크라고 할 수 있는 CJ-20 여기도 핵탄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행에는 KD-63만 장착했어요. 오른쪽 날개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을 해가지고 신장 위구르에서 이륙했고 신장 위구르에서 이륙해서 쭉 내려가면은 바로 라다크 지역, 카라코룸 산맥의 라다크 지역이죠. 거기서 쭉 내려가면 히말라야 나오죠. 히말라야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좀 꺾으면 둥랑 지역. 그게 재작년에 전쟁할 뻔했지 않습니까? 라다크는 작년에 전쟁할 뻔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을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한번 순찰했다.
라는 건데, 이제 인도가 라파를 도입해가지고 아직 뭐 시험평가 또 전력화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카슈미르 지역의 이 분쟁 지역의 라다크 인근에 배치를 하고 계속 이제 초계를 돌고 있죠. 그러니까 야, 이 지역은 우리가 라파엘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인도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중국이 야, 우리 집 핵미사일 갖고 왔어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인도를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만 지역에서 뭔가 충돌을 야기할 것 같은 중국이 그러면 다시 인도하고 분쟁하면 전력이 분산되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의도하는 바는 뭘까?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짓인가?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 인도와 분쟁을 하는 척하고 성동격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튼 중국의 이런 도발, 인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